민식이법 놀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사이에서 놀잇감으로 좀 변질되고 있는데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행동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서 답답해하는 입장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민식이법 놀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식이법 놀이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앞에 가는 자동차 뒤를 막 따라 뛰어가는, 그러면서 손을 뻗어갖고 자동차에 터치하고 또 신발 주머니 같은 거 던지고 네, 그런 놀이가 있고요. 네, 또 이 초등학교 좀 학년이 높으면은 네, 자동차가 올 때 자동차 앞으로 확 뛰어들었다가 그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게 하는, 네,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자가 놀라는 것을 보고 막 재미있다 깔깔거리고, 그런 게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신종 놀이로 번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 놀이라는 것은 이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그다음에 신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발달을 위해서 그 또래들끼리의 그 놀이여야 되는데, 네. 자동차를 향해서 달려든다든가 자동차 뒤를 쫓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생명과 신체를 크게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거죠. 그건 음,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짓이에요. 음. 일탈이죠. 어린이들의 일탈 행동이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자해공갈을 통한 보험 사기의 일종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렇게 지금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음, 지금은 애들이 장난 삼아서 그러는데, 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네, 옳지 저러다가 차에 살짝 부딪히면은 이게 네, 민식이법에 해당되니까 음, 운전자가 어차피 벌금 5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돈을 얼마 달라라는 음,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음,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끼리도 그런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초등학생들은 나이 많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시켜서, 네, 그런 것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가능성. 그게 그럼, 위험하다는 거지, 그게. 그럼 이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좀 이런 아이들에서 좀 철저한 교육으로 방법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이런,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차를 향해서 달려드는 행위, 차를 쫓아가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은 그것은 그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는, 불가항력적일 때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고,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100% 잘못한 것으로 요새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나만 다치고 자칫하면 내가 죽고 아무런 것도 없죠. 그래서 음,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부러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은 자해공갈이죠. 그 음, 어린이는 아직까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소년에 해당돼서 소년법에 의해서 그 소년부 송치라든가 또는 자칫 잘못하면은 소년원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시킨 사람은 그것은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학교나 가정에서 철저한 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멘트도 네, 괜찮을 그것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철저한 각별한 지도, 감독,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음. 교육 당국과 경찰청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는 뭘 좀 이렇게 많이 물어봐? 버스 어차피 쓰지도 기사님 않을 거잖아. 그거 다 몇 개 쓸 거야? 내가 인터뷰 몇 개 쓸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 버 한 아, 두세 개 정도? 두세 개. 네. 그래, 근데 뭐 다 했잖아. 근데 뭐 이렇게 자꾸 많이 물어? 버스 기사님 그거 하나만 더 이거 여쭤볼게요. 언제 방송에 나갈 거야? 저 이번 주 금요일이요. 금요일 날? 네. MBC 금요일, 생방송 오는 아침 고 그거 저기 금요일 날 민식이법 방송 나가면은 네. 나도 이 인터뷰한 거 나도 네. 유튜브에 그대로 올릴 거야. 네네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난 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줬는데 네네. 우리 거기 나가는 건 몇 개밖에 안 나가잖아, 그지? 그쵸. 그러면 나는 내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다 설명해 줬는데 빼먹으면 네네. 나는 아깝잖아, 그지? 그쵸. 네. 그래서 하셔도 요거 됩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방송 나가면은 네. 요 인터뷰한 내용 그대로 나도 그냥 하나 해서 올릴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제갈 작가 이름 그대로 써도 되지? 저 이름이요? 이 사람 쓰면 더 좋지. 싫으면 간두고. 특이한 이름이라서 아이 그러면 변호사님. 그럼 네. 나랑 친하든 거 알려주고 그럼 아 좋지. 작가들 중에서 나랑 친하면 좋아. 아이템이 많으니까. 그쵸. 내가 그래서 그대로 해서 올릴게. 변호사님 물어보세요. 하나 7,000번 광역버스가 이번 오는 13 일부터 스쿨존이 자리하는 이게 아파트 단지를 수원에서 서울 다니는 네네네. 거죠? 그 맞아요. 광역버스지, 빨간 버스. 네네네네. 응, 아파트 주민들은 이거 아파트 우리 주민들 다니는 버스인데 응. 이 스쿨존이랑 그 쪼끔 조심해서 다니시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또 예. 가까이 있는 경기대 학생들은 스쿨존 요거 30 킬로씩 이렇게 쪼끔씩 서행하는 거 너무 답답했다. 잘 응, 됐다. 뭐 응, 이런 식으로 응. 반반이 있더라고요, 반응들이. 네. 고것들은 좀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버스 운전자분들로서는 네. 생존권이 달려 있죠. 음. 어린이 보호구역 두 군데 지난다면서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두 군데를 지나면서 만일에 사고 나면 큰 버스는 눈앞에 위험이 있더라도 급제동을 못 해요. 승객들이 있기 아.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바로 멈출 수 있지만 큰 버스에서 급제동하다가는 뒤에서 투다다닥 하면서 승객들이 다칠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린이는 그냥 싹 가버리면은 버스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승객이 여러 명에서 많이 다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어요. 벌점이 많으면은 면허 네네. 정지,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네네. 있고, 네. 만약에 학생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네네네. 그럼 5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렇지, 저 아무런 처벌 안 받겠지만, 일단은 내가 차대 사람 사고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내가 처벌받는데, 네네. 네. 그게 무혐의나 무죄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신경은 아무리 곤두세워서 하더라도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면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피하느냐. 우리 불안해서 우리 운전 못 하겠다. 노선을 바꿔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버스 운전자분들을 위한 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선 그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서 이 애들 그 어린이들 그 통학 시간에는 네. 차량들을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히 출퇴근 시간, 집에 학교 가고 등하교 시간에는 차들을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그런 곳도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 물론 그 주민들은 불편하죠. 요 네. 앞에서 버스 탔었는데 저기까지 돌아가려고 그러면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오히려 나는 불편하지만 나의 아들, 딸에게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엄마 아빠들이 어른들이 네.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인터뷰 감사합니다. 깔끔하다, 그지? 그래요. 금요일 날 내가 한 9시쯤에서 올릴 거야. 그때는 이미 네. 방송 나가지? 네 맞습니다. 8시 밤 이후부터 저희 방영하는 거니까 그래, 괜찮을 내가 것 같아요. 난 뭐 10시쯤에서 내가 올릴게. 금요일 네네네. 날. 감사합니다. 내 우거리 사진은 있어요? 네 저희 그 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적당히 네. 알아 네네. 쓰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